코로나 겨울철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이 녀석들아. 괜찮아요. 저 이게 두 번이나 걸렸어서 이제 더 이상 나 걸렸어? 또 걸릴 거야. 저렇게 자꾸 마스크 자꾸 벗어버렸더니 괜찮을 거겠지. 저 학교 안 가요. 어? 완전 써요. 너는 안 걸렸어? 제가 안 가요. 한번 가요. 한 한 번. 번 걸렸어? 저도 한 번이야. 여기서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선생님. 오. 많이 감사합니다. 그 우리 원장쌤이 그런데 안 버린 사람은 다 찐따래요. 어?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안 없는 거래요. 맞아요. 원장쌤이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선생님은 뭐야? 굉장히 면역이 강해가지고 4차 접종 받았잖아. 좀 있으면 사회적 면역. 받아야지. 에이시아프레미.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량과 사회적 충격량의 다른 관계를 한번 사람들이 살펴봤죠. 다른 사람들이 침수를 못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곱하기 델타 T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충격량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힘이 일정할 때 운동량이 시간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바뀌지 않다는 것, 그리고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운동량 조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선생님은 지금 파동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파동이에요. 뭐라고? 파동. 파동네. 선생님이 진동하고 있어요. 화학 시간에 들었어요. 모든 물질은 다 진동하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짧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던지잖아요? 다현아, 네? 몸 흔들지 마, 이놈 새끼. 네. 소식에 누가 몸 흔들래? 죄송해요. 선생님 눈두덩 흔들거리시는데. 자, 너 건들거리지 마, 좀. 네. 저 주둥이 나불려고. 조금만 더 시끄러워. 선생님 손이 좀 떨리시는데 괜찮아요? 한 번만 두두증이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떠들면 너 선생님 뽀뽀해 줄 거야. 아, 선생님 입술이 막 흔들고 있어요. 길이로 벌릴까봐 미아 방지용 팔찌하고 있어. 아닌데. 뭐야 또? 미아 방지용 팔찌. 미약팔기. 그치? 아닌데. 자, 그러면 어린이랑 몇시 해주는 거야? 자, 운동형 보존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형 보존 법칙은 자, 이렇게 나타내죠. 가장 간단하게 이 식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볼게. 이식.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T에서 만일 외부에서 작용하는 F가 0이? 0이라면 맞췄다. 델타 P는 얼마가 돼야 되지? 0. 0이 돼야 되겠지. 델타 P가 0이라는 것은 P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점.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물체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물체계라고 표현해요. 물체계요? 네, 어이요? 야이요? 여이? 물체계. 자, 물체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력은 어떤 힘의 외력이지? 외부에서 보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알짜힘이 0.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계의 외력이 0이라면 운동량의 총합은 0이 가 1점. 고정된다. 일정이다. 아 진짜. 자, 그래서 이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와 질량도 좀 놓치죠. 오케이? 자, 한번 주물체 운동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질량이 M인 물체, M1인 물체가 있고요. 얘는 지금 V1이라는 빠르기로 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M2라는 물체가 있고 이 M2는 V2로 움직였어요. V2가 V1보다 작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중간에 충돌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래 안 그래? 아 자, 그래요? 그러면 자,
M2는 처음보다 어떻게 될까? 더 빠르게 운동하겠지. 네. 네. 자, 그리고 얘는 처음보다 어떻게 운동할까? 하면은 느리게 운동하거나 느리게 속도로 운동하겠지. 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거꾸로 운동할 수도 있어. 오. 또는 정지할 수도 있어. 오. 상황에 따라 달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P 총 얘는 M1 V1 더하기 M2 V2가 되겠지. 전체 운동량이. 자, 그리고 나중에 가는 운동량은 얼마가 되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대. 언제나 이 값이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지.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현이 자식 이게 버릇이 돼서 장난 아니야. 저거 한번 해야 돼요. 이쪽에 M1이 물질을 다행히 선생님한테 맞으면 실질 물걸 이미 엑스칼리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엑스칼리버, Y칼리버, Z를 진짜 실축이 있었지. 회초리 다현아 나가서 냉큼 회초리를 갖고 오너라. 우리 아버님. 선생님은 떡을 쓸 테니 넌 회초리를 맡거라. 닭살면서. 자, 여기 M2가 있는데 얘 V로 가면 된다. 자, 여기에서 속도 조건에서 V1이라는 녀석이 V2보다 크다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겠지? 맞아요? 네. 자, 충돌이 될 때 충돌됐다는 건 분을 채워서 접촉을 한 거야. 밀어주는 거. 충격력이 작용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M1은 M2를 어디로 밀어주지? 앞으로. 앞으로 밀어주지. 이때 작용 반작용이니까 M2도 M1을 밀어주는데 얼마로 밀어주지? F. 마이너스 F로 밀어주겠지. 아. 이때 접촉한 시간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접촉했다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네. 자, 이와 같이 접촉을 했대요. 강도하듯이. 자, 그러면 이쪽에 M1이라는 녀석은 뒷방향을 힘받았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느려졌다라고 얘기할게.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충돌 후의 사건이야. 오케이? 충돌 후의 사건이야. 자, 그리고 이쪽에 M2라고 하는 것은 원래보다 어떻게 되죠? 더 빠르게 진행했겠지. 네. 그래서 V2 프라임으로 운동했다라는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이야기했대요. 이때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V2 프라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V1 프라임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다. M1이라는 녀석은 M2에게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화되는데 이때 충격량이라는 걸 보자. I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F'님을 얼마 동안 받았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받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변화됐어요. 자, M1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첫 운동량 값이 되겠지.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이라는 값이 됐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2가 받은 충격량을 I2라고 하면 힘을 얼마 받았지? F 곱하기 F'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받게 된 거지. 그래서 운동 충격량이 F 곱하기 델타 T야. 그래서 얘는 M2의 운동량을 변화시켜줬어.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가 되지. 좀 두 식을 네. 더해보자.
좌변은 뭐가 될지 0이 영. 될지. 그리고 우변은 두 개의 합이지. 네.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 더하기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가 됐고, 자 프라임 붙은 거 안 붙은 거, 즉 충돌점과 충돌으로 구분지어서 정리해보면 얘는 다음과 같아. M1 V1 더하기 M2 V2 마이너스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 돼. 이 값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얘는 직선에서만 살펴봤지. 얘를 확장해서 공간 또는 평면 등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벡터 비용만 붙여주면 돼요. M1 V1 벡터 더하기 M2 V2 벡터는 M1 V1 프라임 벡터 더하기 M2 V2 프라임 벡터라고 얘기하고, 뭐 이 이거 값도 언제나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근데 얘야. 얘가 거의 95% 정도 쓰나 봐. 5%는 평면상의 최대. 거의 대부분 그의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운동형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충돌에는 어떤 식의 충돌이 있을까요? 자, 충돌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운동형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책은 조금만 나왔는데 이왕 배우는 김에 다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 다 배워요. 운동형 보존에 대해서 충돌 등에 관해서 다 오늘 살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 책 끝까지 다 할 거죠? 네, 언제까지예요? 진도도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언제까지 이거 책 끝내요? 이게 또 2권도 있어. 아 이거요. 계속 끝나겠지. 끝나지 이번 끝나지 이거 이거 1년 정도 과정을 잡거든. 1년이 안 될 것 같죠. 1년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1년 동안 책 하나를 못 끝내요. 2권까지 다 보나. 우리 언제 시작했죠? 깜짝이야. 우리 언제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요? 여름방학 끝날 때. 그럼 이제 반쯤 한 거네요? 8월 달에. 반에 반? 그럼 한 3개월 정도 되고. 자, 그러면 충돌의 종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의 종류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반발계수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자, 두 물체가 반발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반발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충돌 전에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전에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후에 상대 속도에 비한 이것을 반발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쓰기로 했어. 충돌 전에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의 상대 속도.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더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랬죠. 아니 충돌 전 어떤 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 충돌 후 V1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 충돌 전 큰 속도 갭이 작은 속도. 반발계수 항상 양의 값을
자, 그러면 얘는 충돌 후에 분자는 충돌 후에 뭐가 되지? 충돌이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자, E라고 하는 것은 V1 빼기 V2분의 충돌에는 V2의 속도가 더 커.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충돌이 또 일어나지 않거든. 한 번 충돌하면 그게 끝이야. 다른 힘이 작용해 전동 상태가 변하기 전에는 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V2 프라임이라서 V1 프라임이지. 근데 헷갈리면 1, 2, 1, 2로 하자. 대신에 여러분과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거는 항상 두 물체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얘는 V1 마이너스 V2분의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이야. 1, 2, 1 할 때는 마이너스 쓰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눈에 짝대기 세 개인 거는 합동이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합동이잖아. 네. 그러면 A와 B 동시. 동수가 어떻다는 거야? A와 B가 완전 이지. 그래서 물리에서 이걸 정의로 쓰고 있어. 네? 정의. 정의. 이거는 이거다. 정의. 정의로 쓰고 있어. 자, 선생님 근데 세계일 때도 운동량이 고정돼요. 그럼요. 이거 선생님이 다 썼는데 여기 수천 개가 있어요. 보존돼. 되게 재미난 거 이런 거 있거든. 운동량이 보존되는 데가 이런 게 있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세계 불꽃의 축제 했었지. 네. 한강에서. 봤는데 근데 그거 한강에다가 그냥 차 세우고 가서 차 되게 많이 막혔다. 그거 진짜 죽음이야. 왜 죽음인지 아니? 가봤어요? 선생님 안 봤지? 그 가시강이 어디는 배수인데 옛날에 목동에서 수업하는데 목동이 이제 한강변에서 가깝잖아. 네. 근데 그 학원이 수업이 2시까지 수업을 하거든.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오전인 줄. 그때 이제 학원에서 나왔어. 퇴근하려고 딱 봤는데 우와, 그거 끝나고 아직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갖고 차가 목동까지 꽉 막혔어. 그날 인천에 오니까 거의 4시 된 것 같아. 와. 차들이 줄줄줄줄줄 목동. 움직여서. 한 달 전에 미리 가 있어야 되는 거. 목동에서는 20분 조금 안 되냐? 근데 그날 세계 불꽃 축제 했다니까. 근데 2시간이나 걸려요. 와 차가 얼마 없어요. 승용차는 한 20분, 25분. 저는 거의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지하철이 없잖아. 일주일에 좀 그때 목동 다닐 때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 아이고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 그럴 때 택시 타면은 택시비가 막 그실 갖고 택시 타면은 인천에서 한 2만 원? 얼마 안 해?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수동 택시 타고 가면 2만 원 넘어. 근데 2시간을 걸리네. 여기서 택시 시간으로 안 하나 택시는? 시간으로 안 와. 시간으로 거리 안 와. 시간과 미터. 거리 같이. 그러니까 뭐 거의 그날은 거의 장난 아니었다. 근데 불꽃이 하늘로 빵 쏴지지. 네. 포탄이지 이거 일종의, 그지? 포탄이 그 무슨 포탄이- 운동을 하지? 그 폼을 쏘는 운동을 해. 네. 폼을 쏘는 운동하는 도중에 터지는 거야. 빵. 음. 이때 중력이 작용하지만 내부의 폭발력보다 중력이 훨씬 더 작지. 위로 그럴 때 운동량이 보존되거든. 이때 얘가 터질 때 산산조각이 나지. 네. 걔네들이 공중에 떠 있는 그 터지는 순간에 운동량이 보존돼. 하나가 갖는 운동량은 나머지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 과연 폭죽에서 그 알갱이들은 몇 개로 나눠질까? 무수히 많다지? 안 세봐서 모르겠어. 근데 막 터질 때 막 모양 생기는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거는 정의를. 그 포탄의 모양이 있나 봐. 그 가능해? 터지게 모양을 돼요? 쉽게 터지는 부분을 만들어놓은. 한쪽은 재료를 다 막아놓고 재료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포탄의 벽을 달리 써갖고 안에서 터져도 되게 이제 그 폭죽이 종이 형태로 종이에 가까운 걸로 만들거든. 그렇다 다 종이에 가까운 거 만드는데 유난히 두껍게 만들면 두꺼운 쪽은 잘 안 터지고
반대쪽으로 많이 터지겠지. 진하게 그래갖고 그 터지는 약하게 만들어서 터지는 형태를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능해요? 색깔은 알고 있지. 불꽃 색깔이 불꽃 색깔을 불꽃 반응돼. 그렇지. 파란색 금속에 있어요. 불꽃 반응해서 맞아요. 세슘이 불꽃 반응색이 파란색이에요. 천색. 뭐야 우리 쌤 알고 있었어. 헐 대박. 우리 왜 안 물어봤지? 화학생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세슘 왜 모르시 아실 거야? 물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었는데 잘 안 쓰니까. 뭐 우리 쌤 알고 나트륨 있는 노란색. 세슘을 물에 넣으면 빵 터진대요. 걔네들은 나트륨 칼륨 터진다. 금속이라고 하는데 맞아 알칼리 맞아. 나트륨이 리튬, 일반인이 나트륨, 못 그다음에 칼륨, 세슘, 프랑슈가 같은 물질들은요. 얘네들은 물에 무지 잘 녹는데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조 뭐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서 막 떠다니면서 불꽃이 탁탁탁 튀어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일주일이요? 나트륨은 어느 정도냐면 나트륨은 이렇게도 써. 실제로 영화 촬영 같은데 폭탄 같은 게 터지면 파편 때문에 다치잖아. 네. 근데 이때 나트륨을 이용하면 되게 재미난 게 나트륨은 순간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 마치 폭탄이 와서 물에 떨어진 것처럼 왜 전투신 같은 거 개울 같은 데 막 달려가잖아. 그때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 물기둥이 퍽퍽 생기잖아.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진짜 폭탄 쓰면 어떻게 돼? 자외 같은 게 튀어갖고 배우들이 많이 다치겠지? 네. 근데 나트륨은 지만 터지거든. 그럼 물만 나와요? 물이 그냥 물기둥이 팍 솟아. 근데 주변에 파편 같은 건 안 치는. 파편은 거의 안 그럼 나트륨 첫 같은 번째 거 나트륨 같은 거 겁나 대량으로 해서 바다에 푹 쓰면 이거 막 물기둥 작살나지? 맛있겠다 진짜. 와, 대박. 터지는 게 아니고 또 위험한 게 근데 뭐냐면 화학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요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져갖고 염기성이랑 피부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기둥이 안 그 좋고 물과 물고기 같은 게 이제 개울 같은 데서 터뜨리면 물고기들이 좀 생활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비가 염기성이잖아요. 비가 염기성에 약간 산성인데요. 근데요 머리카락이 약간 산성이라고요. 단백질이라서 염기성이 높잖아요. 아니, 없지 그거는. 머리는 연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염기성이 단백질이라서 염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산성비 맞아도 안 높잖아요.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줘. 근데 머리는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산성비 맞아 탈모 안 하는데 그 나트륨 나트륨 탈거나. 머리에 피부가 있잖아 머리. 어쨌든 머리카락이 직접적으로 없어지진 않는데 그 물기둥을 썼으면 수산화 염기 어쩌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염기성 비가 그러니까 내리잖아요. 그건 이제 위험하니까 양을 조절해서 적당량을 쓰겠죠. 그러면 겁나 많이 해서 그 구름이 이제 그 염기성으로 되면 지랄. 연기비가 떨어지는 거죠. 왜 물기둥이 이러냐면요. 일반 폭발물을 보통 써요. 근데 물에서는 화약 같은 게 젖어갖고 잘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트륨 같은 거 쓰면 100% 반응해갖고 폭발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나트륨 많이 쓰는 거야. 잠수함 같은 실제로 TV에서 학생들 이제 궁금증 같은 거, 과학 상식 같은 거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어떤 과학 선생님이 와갖고 호기심 천국이라는 게 있었거든. 어떤 과학 선생님이 와갖고 나트륨을 덩어리를 짭짭하고 한 이 정도 만들었나 봐. 요만큼 주먹 술탄만하게. 그리고 실제 실험을 했어. 풀장에 가갖고 던졌어. 그랬더니 물기둥이 거의 10m 정도 쏘서. 10m요? 그 주먹 말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요 잠수함 테러 같은 거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잠수함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게 터질 아니고 수도 있고. 어뢰를 세집으로 잠수함에 만든 그걸 그래? 어뢰를 세집으로 만든 거 아닌가? 어뢰 속에 있는 그거를 세집으로 만들잖아요. 세지? 세슘. 세집. SC. 세듐? 네. 세듐이 그래서 바로 그 세듐이 뭐요? SC. 세슘. 그 세슘이야. 세슘. 발음이 지금 얘기했잖아. SC는 스칸튬 스칸 SD는 카드뮴. 스카디. SC가 스칸뮴. 스칸튬? 스카디 다음에 뭐였지? SC가 스칸뮴, CD가 카드뮴. 그건 뭐예요? 스트론튬. 스트론튬은 S얼. S 너무 헷갈린다. 그니까 뭐야 이게? 그 어뢰 만드는 이거 게 옛날에 원소교 트린 거 해갖고 ST는 그 스트론튬 많이 쓰니까 했단 말이야. S얼이야. 근데 어뢰에 세슘 있잖아요. 오래 쓰시는 건 모르겠어. 시험 볼 근데 때 잠수함
세슘을 여기에 쓰기는 해. 여러분들 원자로에서 그 연료봉이 있어. 연료봉에 재질로 세슘을 많이 쓴다고. 연료봉이 뭐예요? 우라늄은 분말로 돼 있거든. 네. 근데 얘네들 핵 반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물 속에 넣어놔. 그럼 원자로가 나트륨을 물로 넣으면 채워져 있단 말이야. 물로 채워져 있는데 분말이면 더 그냥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농축 우라늄을 세슘으로 된 봉 속에 넣어놔요. 세슘으로 된 봉 속에 넣어갖고 얘를 물 속에 담가 놓죠. 선생님 제가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알루미늄 캔이 있잖아요. 저런 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갈륨이랑 그 뭐지 칼륨 같은 빨리 잘라주세요. 그런 걸 같이 놓는 거예요. 칼륨은 그렇고요. 갈륨은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얘도 13조 원소거든요. 알루미늄 4촌인데 이 갈륨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30도면 30도보다 맞으면 됐죠. 9.8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쥐고 있으면 녹아요. 근데 이 녹은 액체 갈륨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들어가거든. 알루미늄자를 대체해서 들어가는데 알루미늄 고체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얘가 액체 상태로 들어가서 알루미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그러다 보면 얘는 어때? 물러지겠지. 액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물러지면서 알루미늄이 녹아요. 그러면 저기 위에 갈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세슘 같은 거 올려놓으면 화학쌤이 알루미늄이 있고 그 위에 세슘이 들어가지고 터지지. 실제로 갈륨 갖고 실험하는 애들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더라고. 뭐야 화학생.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본 아이들 얘기하면 상당히 오래 걸린대. 근데 그럼 시한폭탄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시험품 만들어서 뭐. 차라리 시합폭탄이랑 반도체 넣어서 터트리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않나? 그런 거는 이런 걸로 아직 못하잖아. 그냥 반도체 넣어서 우리는 터트려. 화약도 못 구하는데 시험품 만들어서. 그래서 저 영화 촬영할 때 나트륨 어떻게 구해요? 그걸로 테러를 할지 않나? 화학약품 상해에서 팔지. 성인들한테만 팔아. 선생님이 아이들은 못 사. 나 진짜 갖고 싶은데. 사주세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관법이 복잡해서 너네들이 가져서 소용없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트륨과 같은 금수시. 일조 금속들은요 쉽게 공기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부식이 돼버려, 산화돼 버려. 그래서 얘네들은 보관을 따로 특별히 해야 돼. 근데요. 석유 속에 보관을 해야 돼. 뭐요? 석유요? 그 나트륨을 딱 넣었을 때 물에요.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 아니면 이렇게 사방으로 솟아 올라요? 선생님 본 거는 위로 쏟아 올랐어. 그러면 나트륨에 물을 부으면 그냥 터지기만 하겠지. 불꽃 튀어서 위험한 화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나트륨 나트륨은 절대 눈앞에서 직접 실험은 하면 안 돼. 보안경을 끼거나 또 보호하는 앞에 프로텍터들이 있거든. 아크릴 같은 거를 만든 그 뒤에 숨어서 관찰해야 돼. 터질 때 사방으로 불꽃이 엄청나게 나고 걔를 만약에 덩어리째 쓰면은 진짜 큰일 나. 그래서 어느 정도 쓰냐면 우리 귀게 있지. 귓밥 하는 거. 그 정도로 살짝 떠가 그 정도만 반응이.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내 배에서 불꽃이 팍팍팍 튀어. 사방으로 물기둥이 솟아올라요? 아니면 그냥 걔가 물에서 막 떠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불꽃이 튀는 게 그럼 이제 바이올린 만한 크기 나트륨 되게 넣으면은- 위험해. 유튜브에서 소듐, 워터 검색해보고 실험 나올 거야. 소듐이 나트륨이거든. 그래갖고 그다음에 뭐예요? 포타슘이라는 거. 그게 칼륨 아니에요? 아니 칼슘. 칼륨. 포타슘이 칼륨이거든. 칼륨? 그래서 포타슘 워터 해도 또 나와. 근데 왜요? 세슘 코끼리 똥? 세슘이라는 거. 세슘은 안 나와요. 코끼리 똥이 세슘도 나와. 코끼리 투스페이스. 엘리펀트 투스페이스. 프랑시움도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 반발계수라고 하는데 이 반발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가 결정되신다고 합니다.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탄성 충돌인데 얘를 완전자를 붙이기도 하고 빼주기도 해요.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반바이 개수가 1이야. 많은 책들이 탄성자, 완전자 빼. 근데 완전 탄성 충돌 쓰는 책이 그냥 탄성 충돌 쓰는 책이 있어. 둘 다 통용되니까 같은 말이라고 기억해도 얘는 반바이 개수가 1인 충돌이야. 자, 이때는 당연히 충돌하는 과정이니까 운동량이 보존되는. 자,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아직 에너지 배우진 않았구나. 자, 우리 평면을 달리는 물체가 자, 이렇게 되어 있대.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란 에너지를 갖게 돼.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일단 EK라고 쓰기로 하자. K라고 쓰기도 하는데 일단 EK라고 쓸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약속해서 쓰기로 한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자. 이게 운동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무조건 있어. 왜 자꾸 발을 꼭 비벼?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틱. 무좀이 있어서. 자, 저거 봐. 무좀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소리가 뽀또뽀또 되게 무좀 소리. 여기 발로 하이파이브 할 사람. 아, 무좀 걸리게? 선생님, 되게 심한 무좀이니까 선생님하고 할까? 너가 심해질 것 같아. 선생님이 이상하고 멀쩡하다가 찜질방에 갔다 오면 무좀 걸려. 다른 사람들 보면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맨발 벗고 다니잖아. 거기 같이 맨발 벗고 돌아다니니까 무좀 걸려. 그래서 선생님 찜질방 갔다 오면 그날 바로 집에 항상 무좀약이 있거든. 무좀약을 발라놔 미리. 안 그러면 고생해. 그냥 찜질방 안 가면 되는 거. 근데 요즘 찜질방 거의 안 가지. 요즘 가끔 목욕탕만 갔다 오지. 근데 목욕탕도 똑같아. 바닥, 맨바닥. 뭔가 근데 공용으로 쓰니까 좀 뭔가 위생적이지 않지 않나요? 어디가? 목욕탕이나 그런데 뭔가 위생적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야, 때미는 맛을 어떻게 버리니? 아, 양파 그렇긴 한데 양복 안 가봤어요. 먹어봤어? 근데 그 목욕탕 수영장 가면 있잖아. 온천도 안 가봤어? 네? 온천 안 가봤어. 물이 막 따끈따끈해. 아, 한번 가봤어요. 40도, 45도. 수영장 안 가봤어? 수영장 가봤어. 하다못해 언제 풀리는지 네, 일부러 그런데 피. 왜? 뭔가 별로 이상. 근데 초등학생 때 애들 막 단체로 몰려갖고 가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아, 요즘은 니네는 어릴 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린 시절 버렸구나. 아니에요. 버렸다. 그렇진 않아요. 5학년 때 시작했어요. 코로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까 5학년 때 하고 6학년 때 무슨 코로나 백성처럼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을 못 견디고 이제 인천에서 굉장히 큰 목욕탕이 망했거든. 없어졌어. 뭐예요? 웅진플레이도시. 아니, 맞어. 찜질방, 순수 찜질방은 굉장히 큰 거야. 그게 뭐예요? 5층 건물이 다 찜질방이니까. 네? 네. 있었어요? 근데 이 찜질방이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그런 큰 목욕탕은 냉탕이 무지 커. 근데 너희 정도 되고 아, 냉탕 나 가봤던. 꼬맹이 들어와갖고 깨복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물속에서 점프하고 별지랄 다 했지. 바가지 냉탕 가본 것 같아. 그러다 하나이가 넘어져갖고 다쳐갖고 단체 퇴장당했지. 하나이가 막 목욕탕에서 뛰어다니면 미끄러지지. 물기가 있으니까. 근데 머리가 터졌는지 어쩐지 피 흘려갖고 목욕탕 주인이 이제 목욕탕 직원이 와서 애들 끌어냈어. 병원 보내주고. 나 니들도 다 나가. 그 빨개벗고 그런 거 없어요? 빨개 먹고 쫓겨났겠니? 이제 펴죽겠지. 애들이 찜질방 오는 게 좋겠어. 애들이 아르키를 때 진지하다. 진짜 뭔가 유레카하면서 이제 가는 무슨 소리야? 유레카. 경찰 아저씨가 데리다 와서 잡아간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부분된데 얘는 평면상에서 달리는 물체니까 그런 운동 에너지만 갖게 돼. 2분의 1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대. 뭔지 모르겠지만 2를 곱하고 싶어야 되는데요. 오. 아 근데 이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식 쓸 때도 2분의 1 다 지워야 돼. 풀이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식을 편하게 그대로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탄산 충돌은 그냥 말하는데 얘는 뭐- 탄산이 아니고 탄성. 아 탄성 충돌. 탄산 충돌. 여기서 왜 완전을 안 빼요? 어? 뭐라고? 여기서 왜 완전 안 빼요? 그냥 비탄성 출 비탄성이 있으니까. 있지 않아. 아. 뭐야. 책좀 보러.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2가 0이야. 2가 0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똑같아요. 영이면 V1 프라임과 V2가 똑같아요. 일정. 똑같이.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떡이 됐다, 붙어버렸어. 융합됐다라고 표현하지. 누가 그런지. 떡이 된 거야. 떡 두 개가 딱 붙어버렸어. 떡이에요. 저 하나 주면 떡 된다고. 맞지? 떡이지. 떡 붙으면 떡이죠. 이 점이 만약에 그 홍보물 안 붙이면 어떻게 되지? 떡밥. 떡 붙지. 떡 붙잖아. 붙어요? 어. 있어요? 네, 아까 그 뜨거운 양념을 떡을 먹었는데 그걸 안 먹어봤어? 완전히 김절미랑 생 인절미 안 먹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했지? 뭐 세웠어. 불쌍하다. 선생님. 인절미 콩고물 묻은 것만 먹어. 네? 선생님. 콩고물 안 묻은 거 찹쌀로 된 거 먹으면 되게 동전을요. 동전을 탁 던졌을 때 세워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 왜요? 계산이 안 돼. 없어. 그래서. 너 혹시 네. 그 저는 팥죽에 넣어먹는 종단이라고 알아? 네. 새알? 네. 새알끼리 어떻게 되지? 가만히 넣으면? 네? 새알끼리 가만히 넣으면 어떻게 돼? 붙어요. 붙지. 네. 아 이해됐어. 떡 붙지. 떡은 그렇게 떡 붙기 때문에 떡이라고 해. 가만히 있어. 역 하나 주면 안 들어갔지. 뭔가 떡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는 운동량이 보존돼. 자, 얘는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인데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어떻대? 같대요. 네, 그러면 얘가 떡하고 붙은 거에 되겠지? 떡하니 붙어버렸대.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얘는 역학적 왜요? 보존되면 완전 탄성 충돌이 오겠지. 아 그러네. 자,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값이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야. 가장 많은 에너지들을 잃어버려. 이 잃어버린 에너지는 주로 뭘로 변화할까? 위치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다현아 딱 지나가다가 지호하고 머리끼리 딱 부딪혔어. 가서 충돌이 일어나네. 충돌해. 그랬더니 어떻게? 충격이야. 머리가 어때? 기분이 너 기분이 어때? 충격력. 기분이 막 가다가 기분이 지호하고 딱 부딪혔어. 나이스. 기분 어때? 이게 지호가 아파해요. 너는? 돌머리 또라이요 또라이. 아프지만 좋아요. 아. 얘가 아프니까. 또라이. 지호야 어떻지? 아파요. 그러면서 좋아요. 얘가 달려와서 너한테 부딪힌 거야. 네. 내가 그러면서 아프면서 어떻지? 내가 화나요. 화나면 어때? 때려요. 화나면 머리가 어떻게 되지? 터져요. 부끄러워요. 아니 화나면 머리가 어때? 뜨거워져요. 열나지? 네. 열받잖아. 네. 네. 그러면 열에너지. 열에너지. 쌀을 붙이기 위해서 머리가 터지는 거지.
열에너지는 피가 내려가는 나라가 돼가지고 터지는 거지 이제. 열반이야. 열 에너지가 돼. 자, 세 번째. 환경 충돌이 있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충돌이라고 해. 오케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충돌이야. 이 경우에는 반발계수는 1보다 작고 네. 0보다 커. 예시로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충돌이야. 아까 전에 머리 부딪히는 건 어디 속해요? 아직 예시는 없어. 머리 부딪히면 어디 운동이 속해요? 한번 보존시켰잖아. 머리 얘도 역시 부딪히면 운동이 어디 없어. 뭐라고? 머리 부딪히면 어디 속해요? 뭐라고? 머리 달려다 부딪히는 건 어디 속해요? 완전 비탄성. 일반적으로 비탄성 충돌. 아. 열처리.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려면 다이온이하고 지오가 달려가다 부딪혀서 샴쌍둥이가 돼야 돼. 네? 아, 존나 빨리 들어가죠. 둘이 딱 붙은. 이게 뭔가 합쳐지는 거죠. 가능해 전자 사이의 반발력 완전 융합. 우리 합쳐질 수 떡이 있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강행력을 이겨낸 강행력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전자기력. 자, 그러면 그들의 아무리 반발력을 버틴. 다이온이랑 다 사랑으로 감싸 안지. 그게 뭔 소리예요? 딱 붙기가 쉽다는 얘기지. 내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한번 칭찬. 오사이볼트. 재혁이하고 한번 부딪혀봐.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쳤어요. 또 해요. 트레이 시켰어. 재혁아, 너 미친놈이야. 미친 게 아니고 재혁이 쳤는데. 그러니까 얘가 제일 이! 미쳤죠. 아, 너를 쳤구나. 미쳤네. 미쳤네. 생각을 못했어. 얘가 말하긴 미쳤는데 설마 그 상황에 네가 영어를 거기다 늘리라고 난 근데 생각. 사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써요. 학교에서 영어 써가지고 못할 때랑 더 났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욕할 때 막 영어를 욕해요. 아, 근데 그건 맞아. 그러니까 맞아. 패들이 얘도 운동이하고 항상 보존돼. 그리고 얘는 갑자기 에너지 손실이 생겨. 하지만 최대값은 아니지. 네. 살짝. 자, 이때 손실된 에너지는 주로 뭘로 바뀐다고? 에너지 열에너지로 바뀌게. 근데 어떻게 열은 부딪히면 맞아요. 부딪히면 열 받잖아. 소리도 나긴 하잖아. 너하고 붙여줬잖아. 너 진짜 부딪혀봐야지 열받는 거 알겠어? 어? 아니, 내가 해주고. 알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충돌의 근데 왜 열이 주로 발생해요? 딴 것도 발생하긴 하잖아. 물론 부딪히면 둘이 딱 부딪히면 뭐가 나? 소리가 나. 소리 에너지도 있어. 그리고 심하게 부딪히면 또 나와. 모두들 빛이요? 진짜요? 빛은 왜 나와요? 맞아. 소리 띵 에너지나 하면서 여기 소리 빛나. 에너지나 빛 에너지는 수치화시켜서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열 에너지. 빛이면 좀 그냥 근데 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주로 열 에너지인데, 주로 열 에너지인데 그냥 어때? 대표로 그냥 열 에너지를 쓰고 있어. 빛이면 정도로 부딪혔을 때 부딪히려면 빛이 어떻게 마하 10으로 부딪혀야 돼요? 겁나 세게 부딪히는 거지. 자동 그래서 원자가 전이되는 거. 부딪혀도 원자가 전이돼. 그것도 뭐야? 그래서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스펙트럼. 별게 다 나오고. 아니 겁나 세게. 새가 살이 만나서 빛이 나올 정도면 거의 뭐 광속으로 던져야 될 것 같아. 겁나 세게 부딪히면은 이게 전자가 서로 밀려서 전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빛이 더 이렇게 전자가 있잖아. 이게 붙으면 아니야. 전자가 원자 이쪽으로 쓸려. 그러면서 빛이 이런 방출되는 일이 거지. 일어날 거야. 다이니하고 지우하고 막 달려가 세게 부딪히면요. 부딪히는 순간에 표피가 터지겠지? 아,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 두개골도 깨지겠지? 네. 그러면서 합체가 일어나. 오. 이게 그래서 뇌가 붙어버리는 샴쌍. 급성. 전브레인 수수결합. 근데 그러면 얘네가 부딪혀도 빛이 나요? 빛이 왜 나요? 예를 들어서 니네 그거 아니? 네. 파이어스틱이라는 거 있잖아. 부시돌끼리 그렇지, 맞아. 제혁이 pen 푸셔. 차돌 같은 걸로 딱딱딱 부딪히면 차돌이요? 근데 종이끼리 그럼 겁나 세게 부딪혀도 빛나요? 규석. 아. 이런 게 엄청 세게 부딪혀도 빛나긴 해요? 제혁아 pen 푸셔도 되지. 왜 안 나요? 해봐. 그거보다 마찰력이 내가 그러면 부딪힌다. 중에
똑바로 앉아. 미안해. 자, 그러면 충돌의 종류를 봤는데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책에는 없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보자. 얘는 일부만 오늘 다루도록 할게. 맞나요? 다음 시간에 맞아 해야 될 거야.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름이 있어야 아니면 막 생활 속 예시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 경우로 이야기야. 4가지 경우만 근데 얘기해도 내가 될 것 제일 같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쓸 수 있어. 자, 우리 아까 충격력이 서로 물체에게 주고받는데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지? 역수?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 성립하는 경우에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줄 수 있어. 자, 그리고 얘가 융합되는 경우, 떡이 돼버리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또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해. 물론 이거하고 상관없이 혹시 큰 별을 이용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거 알고 있니? 네네네. 그래서 달 이거 지구 좀 돌다가 날아가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외계로 우주선을 보낼 때 속력이 태양계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큰 속력이 필요하거든. 그때는 목성이나 토성을 이용해 갖고 가속도를 만들어서 힘이 작용하게 해서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어. 실제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이 보이저 2호가 있어. 이 보이저 2호가 지금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가고 있냐면 방송에 지금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빛의 속력에 약 5분의 1 정도로 날아가고 있어. 일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얘가 일초에 약 얼마? 6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더라고. 1초 동안에. 무지막지한 빠르기지. 네. 무지막. 그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그 79년도가 그게 그럴 때 빠진 거거든. 79년에 그 적은 속도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드니까 지구에서 나갈 때는 속력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꽤 컸어. 보통 한 12km 근처까지가 초속. 근데 이렇게 날아가서 목성과 토성을 지나면서 가속 운동을 시키는 거야. 노린 거예요? 아니 우연히 된 거예요? 노린 거지. 노린 거지. 나사 그 제트 계산 없이 어떻게 가니? 79년. 근데 지금은 약 일주에 6만 킬로미터 정도로 날아. 나사 센터리는 못 지금 태양계를 떠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 쪽으로 날아가고 알파 있어. 센타우리.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가 그리 멀지 않아. 11. 몇 광년? 3광년인가 4광년 정도 되는 것 같아. 가깝지. 가깝지. 몇 외국 광년 우주거리에서는 가까운 옆집이야 옆집. 옆집이 아니고 그냥 화장실? 진짜요? 정도요? 근데 거기 도달하는데 생각해보면 빛의 속력으로 약 4년을 간다라고 했을 때 빛의 속력으로 4년 간다고 했을 때 20년 걸리.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년 후면? 약 20년 정도가 아니죠. 증가속도. 안 해? 아니에요. 증가속 할 수가 없잖아. 지나갈 때 빨라진다.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답이야. 별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별이 거기 있다니까? 지금 태양계 떠났어요. 바보 아니야? 태양계 떠난 거 몰랐죠. 떠나서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보이저 2호에 원자력 엔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 쓰지 않고도 원자력 발전기가 있는데 지금 걔가 거의 다 끝났대.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통신 정도의 전력만 남겨놓고 지금 다 차단시킨 상태야.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훌륭한 해상도로 가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던가 아니면 통신 기술이 오늘날 같았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텐데 걔가 그렇지 못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라도 가장 사실 첨단 기술인데 지금 보내는 거 지금 뭐 보낼
돈이 비싸서. 일단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지금 우리가 보낸 걸 그거만 보고 외계에서 오겠지 뭐. 그렇네. 지금은 로켓 그래서 우라늄을 너무 그게 아까운 거야. 그 다음에 연료 기술도 지금 또 연료 전지 기술도 훨씬 더 좋거든. 지금이라도 근데 또 지금은 연료로 우라늄을 근데 못 쓰잖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근데 오래. 나중에 지금 우리처럼 생각해봐. 70년대, 78년도가 9년대 집에서 출발해갖고 지금 몇 년도야? 22년 인제 태양을 탈출했어. 태양계를. 43년 인제. 와. 작년인가 재작년에 탈출했지. 이거 언제가? 근데 지금은 지금 우라늄- 왜냐면 나중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럼 또 그때 또 후회하겠지. 아 지금의 기술만 있으면 훨씬 더 멋있고 깔끔한 영상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보낼 텐데. 근데 지금 실제로 1비트 정도 보내는데 며칠이 걸린대. 근데 그때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야. 기가바이트는 왠지 아니? 네.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를 처음 이제 많이 접해봤거든. 로딩 그때 3일 PC라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PC가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잖아. 이때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처음 만들었던 게 8086을 만들었구나. CPU가 8086이야. 네? CPU. 예? 얘는 하드 디스크가 없어. 8,080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크그만한 종이 디스켓이 플로피 디스크 있었거든. 알아요. 이건 몰라요. 이게 5와 4분의 1인치, 5와 2분의 1인치짜리야. 5와 4분의 1인치. 5.25인치짜리야. 2.25면 얼마? 곱하기 2.5만 해봐. 그래서 얘를 두 장을 띄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도스라는 걸 썼거든.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갖고서는 윈도우의 할아버지야. 보이스 들어오는 이걸 이용해 갖고 부팅을 시켜. 그럼 이제 빼도 돼. 며칠 걸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글을 치고 싶다 그럼 한글 디스켓을 넣어갖고 거기서 작업한 다음에 다른 디스켓을 넣어갖고 거기다 또 저장해. 하드 디스크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해. 그거 갖고 처음 만졌어. 재밌었어. 그러다가 바로 8088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드 디스크가 있어. 이때 하드 디스크 용량이 얼마 됐을까? 1메가바이트. 기가도 안 됐어. 기간에 뜯어 그지. 기가 내가 하드가 3,000kB 2메가인가 3메가인가 와. 아니 진짜요? 이때 킬로바이트 시절이니까 이 USB 아니냐? 메가바이트 아니 USB가 안 아니구나. 되지, USB가 아니구나. 훨씬 지저분하다. 뭐야 이게 CPD. 아래양을 문서 작성 팩트 잘못하면 이 하나만 정도 더 차지. 만든다. 아래양은 한 2장 만들면 이 정도인데 이게 하드 디스크가 그때는 프로그램 사이즈가 무지 작았으니까. 와. 그래갖고 이 정도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저장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지우. 대학원 2학년 올라갈 때 학교에 중형 컴퓨터가 왔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가 왔거든. 워크스테이션이 이게 상당히 비싸. 1억 원짜리였어 그때. 1억 원이요? 1억 컴퓨터가? 그때 1억 원이 어마무시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집값이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할 때야. 네? 아파트. 집 세 채를 아파트가 아, 그 오. 컴퓨터를 산 거야. 예. 근데 얘가 그냥 단순 사양만 얘기해. 몇 개 팔렸어요? 모니터는 막 죽이고. 애니하고 이때만 해도 모노칼라야. 아. 투톤이야 투톤. 화이트 블랙 아니면 그린 블랙이야. 허큘리스 보드라는 보드를 썼거든. 그 다음에 이제 CG, VGA 나왔는데 걔는 VGA도 총천연색이야. 근데 이 컴퓨터를 샀는데 얘가 하드가 HDD가 1기가야. 1억 원짜리. 오. 이제 드디어 아니야. 기가. 사람 됐네. 램이 98메가. 사람 됐다. 램이 98. 에? 램이 그 정도로도 발전된 거야. 야 2메가에서 이게 야, 4메가 아, 저 정도면 램이 이게 514kg야. 내가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엄청나게 오른 거지. 내가 16기가 이게 1억짜리야. 이렇게 비싸. 내가 이거는 램을 16기가 100몇십만 원. 너 16억 그러다가 연구실에 몇 조짜리 쓰는 거야 지금? 연구실에 이거만 갖고 쓰기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컴퓨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갖고 컴퓨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쓴 게 80386이라는 흔히 386 세대라고 했던 그 전시 컴퓨터구나. 80386이라는 386을 사왔어. 286은 만져보긴 했는데 선생님께 아니라서 386을 만졌는데 이게 램이 4메가야. 얘로 다 쓰지 못해.
그러니까 얘를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얘를 돌려야 돼. 그럼 다 써. 리눅스하고 비슷한 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걸 돌리고 하드가 32메가야. 아이고. 이 하드 32메가인 이 컴퓨터가 학교에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날 학교 전체 연구실에 컴퓨터 스펙 1위였어. 에? 32회. 우와. 그 다음날 다른 연구실에서 우리 과만 아니고 전체 과에서 다른 과 연구실에서 이거보다 윗사양 컴퓨터를 샀어. 그래갖고 하루 동안 1등이었어. 그래도 2등이잖아요. 아 근데 몇 개가 더 샀는지 몰라. 순식간에 그냥 쓰레기가 됐어. 야 이게 200만 이게 250만 원인가 그래서 그때. 아니 뭐야. 굉장히 비싼 거지. 와 지금은 3080. 그러니까 3080. 그때는 값어치가 없었죠. 3080이 어렵어요. 3080이 200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줄여요? 3080이 200인데. 그때 진짜. 선생님이 반도체 안 좋은 거죠. 그만두고 나왔을 때거든. 반도체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때 주로 많이 팔았던 게 S 램이 반도체. 256K 256K하고 1메가를 주로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있던 라인은 4메가 DRAM을 만들던 데야. 그 4메가라는 건 오 대단한 거지. 그때 야. 당시에서. 지포스가 대단한 회사. 대단하네. 4메가. 야 지포스가 되게 대단한 회사였어. 선생님 어떻게 지금 지포스가 됐잖아. 자 그러면 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포스는 자기 전화 반대하게 무섭게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매끈한 면이 있어. 매끈한 면이 있고 이쪽에 엄청나게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롱보드. 이 스케이트보드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할게. 자, 이 위에 다현이가 서 있어. 좀 많이 크네.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전체 운동량은 얼마지? M 플러스 M 곱하기. 자, 운동량이 얼마야? 0이지. 네. 왜 0이지? 가만히 있어. 왜 0입니까? 가만히. 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속력이 0이. 네. 자, 그런데 저쪽에 재혁이가 뭘 먹고 있어. 그럼 다현이는 어떻게 하지? 달려가요. 뺏어 먹으려고 달려가지. 재혁이가 키가 더 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야, 그럴까? 좋아요. 달려가요. 재욱이 논리를 이제 봐. 아이고. 다현이 난 얘기 똥 짜는데? 재혁이 다리가 상체보다 작아. 이거 싫어요? 네, 사랑했다. 뭐예요? 다현이 고추. 영상에 치킨가 있는데. 어때? 보는 사람 너네 아니면 안 보잖아. 제가 이거 파트니까 지금 봐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고소리. 자, 이때 다현이가 달려갑니다. 무서워. 지면에 대해서 V로 달려가는데요. 아니 저 겁나 빠르게 했어. 달리는 의미가 있을까? 자, 이때 전체 운동량이 어떻다고요? 0이 되려고 해. 그렇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면 라지 M인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뒤로 가요. 뒤로 가야 되겠지. 러닝머신.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런닝머신. 그래 러닝머신 그 기계장치 없는 거는 내가 달리면 밑에 패드가 뒤로 가지. 네. 그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는 MV 마이너스 라지 M V 라지 M U라고 재혁이가 했다. 모두 위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라지 M U를 뭐라고 해? 나중 운동량이라고 해. 자, 외력이 작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따라서 스몰 MV 마이너스 라지 M U라는 값은 뭐가 돼? 0인 거지. 그렇다면 스케이트보드의 속력을 알 수 있네. 스케이트보드의 속력은 얼마나 돼? 라지 M분의 스몰 M V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거 볼 수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있는 카트에 앉았어. 막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박이 쌓여 있었어. 수박. 수박을 뒤로 던지는 거야. 오. 그럼 여기가 카트가 어떻게 되지? 엄마한테 쳐봐야 앞으로 가요. 카트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가요. 가만히. 아야. 가만히 있어? 아니 이게 아니, 앞으로 던지는 던지는 거는 반대방향으로 반자국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뒤로 가는 거지. 이거는 그거잖아. 달리기 할 때 방구를 끼면 달리기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방구요? 방구라는 기체로 고구마 먹고요. 아 방. 방구를 꼭 물어봐야 돼. 아니. 방구요? 아니 못 들었어요 지금. 여기 엉덩이 쪽이랑 라이터를 켜놓고 방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자들 방구가 불이 더 잘 붙는데. 그래갖고 진짜요? 방구를 꼈다고 쳐. 그럼 뒤로 내뿜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반작용으로 앞으로 더 빨리 나가는 거야. 진짜요? 야, 그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쓸 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육상 선수. 달릴 때 둘이 뒤로 똑같이 막 달리는 거야. 0.01초 차이로. 뒷사람 견제. 그러다가 중간 또는 거의 끝날 쯤에 방구 한번 껴봐. 뿡! 그러면 그게 0.001초로 앞설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냥 뒤로 뛰기 막 그런 거 있어요. 뒤로 뛰기 대회. 자, 그래서 요 같은 작용 침 뱉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목표의 원리가 되기도 해. 네. 혹시 여러분 오징어 본 적 이미 사반입니까? 오징어 게임이요? 아. 아니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봐. 너는 오징어 게임 야. 죽었어. 네? 제가 나 봐봐. 오징어 게임 죽었다고. 제가 나 보라고. 죽었잖아. 저 봤어요 방금. 끝났으면 죽은 거지. 오징어 봤어요. 진짜네? 자, 회사 같은 데 가면 산오징어 팔잖아. 동해안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오징어들이 헤엄치는 걸 잘 보시면요. 오징어 위에 머리라고 하는 분이 사실 머리가 아니고 그 안에 내장이 달려있는데 걔네들을 외투막이라고 해요. 그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 대가리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지느러미야. 그리고 몸통은 외투막이라는 막으로 덮여있고 속에 외투방 속에 내장기가 나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머리는 어디에 있어? 다리 위에 눈 있는 데 붙어있단 말이야. 그게 머리야. 이렇게 머리 그게 머리란 말이야. 근데 이 머리 바로 위쪽에 보면요. 머리 위쪽에 보면 몸통 중앙 쪽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달려있어. 네? 몸에. 그거 뭐 붓는 거. 그리고 얘가 움직여. 근육이 있어서. 기가. 어떻게 하냐면 오징어가 여기에 있는 몸통 부분을 아가미 이쪽 입구를 조여. 그리고 물을 흡수한 물을 뒤로 뿜어. 뿜으면 오징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나가게 돼. 이걸 깔때기라고 하거든. 깔때기. 이 깔때기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작용, 반작용. 신기하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사실 작용 반작이 약간 비율적이지 않아요? 뭐요? 왜냐면 작용보다 반작용이 더 작을 것 같아요. 아니, 작용 반작용이 똑같아요. 힘의 크기가 얘기했잖아. 똑같고 동시에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아,